마이너스 20.4% 하락했고 2021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31.1%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2월 거래된 최저가는 8억 8,500만 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과학으로 주택시장과 자산시장을 분석하는 엑스리서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한국 부동산 붕괴 위험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관련 언론들과 전문가가 일부 집값 반등 사례를 통해 추격 매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안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지속적인 집값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상승 주장과 더불어 언제나 따라오는 기사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급등한다는 주장입니다. 항상 똑같은 논리와 공포 분위기 조성 방식입니다. 공급 부족 공포감을 조장해 매수를 유도하며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특히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앵무새처럼 하는 말이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격이 급등한다는 것입니다. 왜 항상 이런 어이없는 주장만 반복할까요? 잊혀질만 하면 나타나기 시작하는 공급 부족론자들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기적 가수요와 실수요자 매수를 부추기는 부동산 시장의 정보 유통 경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가 공급 부족론을 주로 유통시킵니다. 은행과 증권사의 부동산 연구원 애널리스트, 건설사를 대변하는 건설정책 연구기관, 부동산 시장 정보 분석업체, 약 100개 이상의 경제지, 일간지 등 언론사, 그리고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투자 자문사,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백 컨설팅 업체 등이 정보 유통 주체들입니다. 공급 부족론자들의 공급 부족 논리가 실수요자를 패닉바잉으로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공급 부족 프레임을 통해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자극합니다. 마침 그때 이미 앞선 투기적 가수요자와 실수요자가 추격 매수에 나섭니다. 매매 수요를 자극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매수에 뛰어들어 가격은 폭등합니다. 결국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이 유통하는 공급 부족론이 공급 부족 프레임을 확산시켜 결과적으로 공포 매수를 자극해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론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보는 곳이 어디일까요? 아파트 가격 폭등 과정을 구체화시키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 공급 부족론자는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다는 주장을 하며 실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자극합니다. 발빠른 투기적 가수요자는 이미 매수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주택 갭 투자자도 매수에 적극 가담하며 매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가격이 급등하고 나면 그제서야 정부가 집값 안정 명목으로 수요 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후 언론에서 집이 부족한데 규제한다며 비판 여론을 확산시킵니다. 수많은 실수요자가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서고 결국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그에 편승해 신규 공급자인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더욱 높여 이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이 정보 유통 경로에서 알 수 있듯 공급 부족론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곳은
공급자인 건설사, 공급 부족론자, 투기적 가수요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 부족론은 모두 허상입니다. 이 지표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신축 아파트 준공 실적과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융합한 지표입니다. 2011년에서부터 2017년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지만 아파트 가격은 하락 안정기였습니다. 반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아파트 공급은 공급 초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또한 2022년 역시 공급이 부족했음에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아파트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 아닌 것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착공 실적을 분석한 지표를 보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신축 아파트 공급량은 충분합니다. 공급 부족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급 부족론자들이 주장하는 공급 부족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그리고 환율과 실물경제, 특히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GDP 성장률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요인들 모두를 종합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전문가들 주장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율은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환율은 소비자 물가와 시장 금리, 부동산 시장과 상호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라 시장 금리가 상승하며 소비자 물가가 같이 올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결국 가계는 소비 여력이 감소해 실질 구매력이 상실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 및 기업 연체율이 증가해 건설사가 연쇄적으로 부도하며 주식시장은 급락해 환율과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무역수지 규모를 보면 2022년 무역적자 규모는 약 63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무역적자는 약 36.6조 원으로 역시 상반기 역대 최대 적자입니다. 2024년 무역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경기 침체는 지속될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과 수입이 급감하며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내수 경제의 20%가량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는 중국 경제 전반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 침체는 곧 우리나라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위기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와 총 통화량 M2 증가액을 비교한 지표를 보면 2023년 5월까지 대중 무역 적자는 17.1조 원입니다. 2023년 5월까지 전년 대비 총 통화량 감소액 역시 62.2조 원이나 됩니다. 대중 무역 적자로 유동성이 대폭 감소해 하반기 유동성 역시 급감할 것입니다. 중국 경기 침체로 대중국 무역 적자가 더욱 악화되는 2024년은 우리나라 경제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장기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 수지가 대폭 감소했던 2009년에서 2013년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20.4% 하락했고 2021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던 시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마이너스 31.1%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27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습니다. 연방 기금금리가 5.25에서 5.75%가 됐습니다. 2023년 9월 개최될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원달러 환율 1,400원 재돌파 가능성도 높습니다. 환율이 급상승하면 수출입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와 더불어 무역 수지도 더욱 악화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차가 2% 이상 지속되는 건 한국 경제에서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하면 국내 실물 경제 침체는 경제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더군다나 무역 수지 적자 폭도 커져 아파트 시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될 것입니다. 환율 급등과 더불어 수입 물가가 급등해 시장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수요는 실종되고 아파트 가격은 대폭락하는 상황도 결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율이 급락하면 수출 기업의 제품 가격 경쟁력이 중국이나 일본, 대만에 비해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 기업 마진이 대폭 축소되어 기업 신용도가 하락합니다. 그에 따라 자금 조달 금리가 상승하게 돼 기업은 부도 위기에 직면합니다. 반면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기업은 단기 외화 부채가 급증해 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악화됩니다. 환율 불안으로 인한 환율 급등락은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2008년 9월에서 12월까지 환율 폭등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22%나 폭락했습니다. 2022년 상반기 무역 적자 확대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인해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5%가량 하락했습니다. 2022년 10월에서 2023년 1월 환율 폭락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마이너스 21%나 폭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 위기에 원달러 환율은 1805원이었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로 안전자산인 달러 인덱스는 120까지 급등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단기간에 1295원까지 급등했습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 인덱스는 75에서 85로 급등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567원까지 폭등했습니다. 2022년 10월 달러 인덱스는 급등했으며 한국 경제는 최대 무역 적자로 10월 장중한 때 환율이 1445원까지 급등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대중 무역 적자가 17조 원으로 급증해 또다시 환율은 한 달 만에 1323원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이란 화폐의 상대적 가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합니다. 미국 경제는 경제활동이 활발해 수요 초과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며 긴축을 하는 상황이고 중국 경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을 완화해야 할 만큼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환율이 1,300원대가 지속되면 달러로 에너지를 수입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도 줄고 무역 적자 폭은 확대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달러 인덱스는 85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최대 1,567원까지 폭등했습니다. 2023년까지 미국 경제 호조로 강달러가 지속되고 중국 경기 침체로 무역 적자가 개선되지 않으면 2024년에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호조와 중국 경제 침체는 한국 경제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무역 적자는 심화되고 원화 가치는 더욱 하락해 시장 금리는 급등합니다. 더군다나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고 부동산 시장 수요 침체가 길어지면 건설사가 연쇄 부도의 아파트 시장은 크나큰 위험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 지표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환율과 서울시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을 융합한 것입니다. 2024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할 경우 아파트 시장은 초토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환율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아파트 매수를 지양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매수하자마자 폭락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최근 7월 실거래 현황입니다. 동작구 상도동 레미안 상도 3차 아파트 32평형이 2021년 9월에 15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최근 7월 실거래가는 11억 3천만 원으로 3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4.7%입니다. 최저가는 2023년 4월 10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 실거래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29.3% 하락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26평형 실거래 최고가는 30억 원이었습니다. 2023년 7월 거래된 최근 매매가는 5억 원 하락한 25억 원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6.7%입니다. 최저가로 거래된 실거래가는 2023년 4월 거래된 23억 9,300만 원으로 마이너스 20.2% 하락했습니다. 성북구 기름동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아파트 25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최고가 12억 3,500만 원에서 2억 3,500만 원 하락한 10억 원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9%입니다. 2023년 2월 거래된 최저가는 8억 8,500만 원입니다.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현대아파트 32평형 최근 실거래가는 2023년 4월 거래된 10억 3천만 원입니다. 최고가에서 2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남시 위례 신도시 롯데캐슬 아파트 34평형 실거래 최고가는 1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근 7월 최고가에서 3억 5천만 원 하락한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하락률은 마이너스 23.5%입니다. 2022년 12월 8억 5,750만 원에 최저가로 거래됐습니다. 다만 2024년 아파트 시장 침체로 최저가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시카고 금리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서는 2023년 9월 개최될 FOMC에서 미연준 기준금리가 5.5%로 동결될 확률이 약
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미 금리 차 2%가 지속된다면 국내 자산시장은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들며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자산시장 자금 흐름은 언제나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도 강달러가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하면 시장금리가 폭등해 2024년 부동산 시장 폭락과 장기 침체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과 한국 경제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율이 2% 미만으로 1년 이상 지속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안정되어야 합니다. 2026년에 인플레이션율이 2% 이하로 낮게 유지되고 무역수지 흑자가 대폭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고 원달러 환율은 1,000원에서 1,100원 수준에서 안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하도 집값 상승도 실물 경제가 개선돼 실질 구매력이 회복되는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요자는 공급 부족론자나 부동산 전문가의 집값 회복 뉴스 등에 흔들리지 마시고 실물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매수를 미뤄도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